네, 완월동은 살림을 오게 되면서 만나게 됐고, 살림 활동가로 일을 하면 당연히 만나는 곳이 첫 번째 완월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완월동은 그 전부터 얘기는 듣긴 했지만 실상으로 보는 거는 살림에 와야 정말 그 안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완월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완월동은 저는 2003년 4월에 들어갔었는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완월동을 다 볼 수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앞에 주립의원 앞에서 여성분들 상대로 저희가 아울렛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거의 낮에 들어가거나 했지 밤에는 들어간 적이 없어서 전체적인 건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살림에서 지켜진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서 아울렛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모습을 처음 봤는데 업소라고 표현하기에는 건물들 자체가 되게 고층이고 되게 세련된 2003년 당시에도 그래서 업소 우리가 생각하는 직계열제의 업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완월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른 지역의 직계지에 비해서 도로가 일단 컸고 편리하게 잘 되었던 동네, 되게 깨끗한 동네? 도로라든가 인도 사람들이 다니고 차가 다니는 그런 거리들이 우리가 일반 생각하는 동네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상업화된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었어요. 뭐 2003년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무수히 많아서 누가 한 명 딱 기억에 남는 언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근데 헤어와 예전에는 완월동에 여성들 모임의 이름이 헤어와였는데 거기에 계셨던 대표 그다음 부대표가 있었는데 그 부대표를 제가 좀 늦게 세월이 지나고 나서도 지원을 했었어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 살림에서 지원을 받으셨고 또 결혼을 하셨을 때 정격수 그때 소장님이 주례를 해주셨는데 두 분이 동갑이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언니와 주례하는 주례사가 동갑인 상태에서 주례했을 때 그 언니가 기억이 남고 그리고 지금도 제일 많이 생각이 나죠. 그때 어쨌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잘 살지 못하고 계속 어쨌든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았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언니가 기억이 좀 남고 완월동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이분이 더 기억에 남아 하는 게 없는 게 너무 상황들이 비슷해서 어떤 분이 더 특출나게 뭐가 안 좋고 더 뭐 좋고 이런 게 아니었고 다 비슷한 상황에 계셨기 때문에 뭔가 기억에 남는다고 하기에는 이제 그런 위주의 그 성착취 피해에 대한 기억은 너무나 많지만 그거 외에 기억을 한다면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네 있어요. 한 몇 분 계세요. 안부 전화 이제 일 터지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게 이제 뭐 사건일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고령이었던 언니분들이 이제 어쨌든 소천하시게 되면 그런 연락들을 제가 좀 받기도 하죠. 제가 왔을 때 처음에 주립위원을 얘기했었잖아요. 다른 직결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성병 검사를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완월동은 그렇게 의원을 두고 병원을 두고 여성분들이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하는 게 완월동에만 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언니들하고 비슷한데 뽕브라요. 뽕브라가 완월동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뽕브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뽕이 아니고 한 3중, 4중을 덧댄 만들어서 파는 브라자가 있거든요. 뽕브라가.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이제 여성을 성상품화하기 위한 상징적인 가슴을 크게 보이고 이제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상품이었던 거죠. 그 뽕브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며칠복이 없어요, 언니들이. 우리가 상시적으로 집에서 입는 옷이 평상복이 있거나 아니면 나갈 때 입는 옷들이 있는데 뭐 거의 직결지가 대부분이긴 한데 완월동 같은 경우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언니들의 옷들이 거의 대부분 추리닝. 그러니까 외출복이라고 입고 오신 옷들이 거의 다 추리닝이었어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평상복이 아니었고. 네, 통급이 없죠. 우리 꽁구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힙파리를 했던 것 같아요. 힙파리라는 게 손님을 지금 완월동 같은 경우에는 낫가이가 손님하고 협상을 해서 여성분들을 이렇게 올리는데 그렇게 높은 굽을 신는 곳들은 거의 여성분들이 손님을 힙파리 하거든요. 그러면 앞에 나와 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적으로 보여야 돼서 큰 키에 큰 가슴에 호리호리한 허리를 강조하려면 일단 키가 커 보여야겠죠. 멀리서 봤을 때도 뛰어야 되니까. 이게 처음에 왔을 때와 그리고 중간과 지금에 조금 많이 변화된 게 처음에는 그냥 여기를 다 썰어버렸으면 좋겠다 였어요. 두 번째는 그때는 여성들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냥 이 동네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었는데 중간에는
여성들이 조금 이제 계시는 걸 알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뭐 여성인권센터라든가 뭐 치료센터라든가 이런 좀 여성들을 위한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고,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매자들, 업주들, 그 다음에 상인들, 낯가이들, 그러니까 그 직결지에 관련된 사람들만 거기서 그냥 자유롭게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소통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동네가 나는 꼭 여성들을 위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 사람도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북적북적거리는 그냥 일반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번에는. 뭐 이분은 너무 거의 셀럽이어가지고 좀 유명한 분이긴 한데, 그분이 중국집 사장님이셨는데, 저희가 그때 언니와 놀자 하려고 했을 때 똥물을 이제 우리한테 뿌리겠다고 모아놨어요, 정말로. 그래서 언니들이 지나가면 저기 저 통에 똥물이 있다 라고 항상 그 통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언니와 놀자 했을 당일에도 진짜 그분도 이제 제일 무서웠던 거는 업주가 우리를 때리고 이것보다는 똥물을 뒤집어 씌울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똥물은 쓰진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활동가들 저도 포함해서 한 10명 이상이 이주가 나왔었어요. 그때 상해로. 이게 몸싸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생각이 많이 나죠. 짐작컨대 상인들도 결국에는 업주들에 의해서 눈치를 보면서 영업을 장사를 해야 되고, 이분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성들 상관없이 업주가 한마디로 물든 거죠. 그래서 업주가 그러니까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업주의 뜻에 따라 알아서 움직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 또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나는 너무 생각이 났던 게, 얼굴이 엄청 팅팅 부어서 오셨어요. 어떤 여자분이 막 이 목걸이, 금팔찌를 막 하시고, 그래서 얼굴이 되게 팅팅 부어서 무슨 일 있었나 울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고 성형수술하고 붓기가 덜 깔아앉은 상황이었는데, 저희한테 와가지고 자기 딸이 유학을 가 있는데 너희들 때문에 지금 돈도 못 보내주고 있다. 그래서 나 지금 먹을 것도 없어서 밥도 굶고 있다. 그래서 그 금팔찌만 팔아도 먹고 사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저런 얘기를 하시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좀 생각나요. 소리는 그냥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끄럽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소리는 다양한데 그 다양한 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정적인데 저는 그걸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국 그 안에는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소리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 여성들의, 그러니까 여성을 고통을 주게 한 그 사람들의 소리도 저는 소리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색도 그냥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예전에는 그 완월동이, 지금은 정말 그 여성들 옷 입는 스타일 완전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드레스를 입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미스방에 드레스를 쫙 펴가지고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 드레스를 돋보이게 하는 색이었어요. 그래서 색깔들이, 그러니까 왜 우리 나이트 가면 흰색만 튀는 그런 색깔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여성들이 흰색의 뭐 드레스를, 거의 드레스를 입고 계시니까 약간 형광등 같은 흰색인데 형광빛 도는, 그렇게 해서 여성을 죽이고 몸만 그냥 부각시키는. 네, 네.